조선시대 홍성 결성 지역을 보호하던 결성읍성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곽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등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고발과 경고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각 지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주요 일정을 살펴봅니다.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월 대보름까지 겹치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조선시대 홍성결성 지역을 보호하던 결성읍성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성곽 복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결성면에 있는 석당산 중턱. 돌로 된 성벽 일부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적들로부터 주변을 방어하던 결성읍성의 흔적입니다. 견고했던 성벽은 이제 대부분 무너져 내려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이기도 한 결성읍성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변 정리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성읍성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우거지고 수풀이 우거져서 잘 형태가 잘 안 드러났었는데 최근에 그 마을 주민과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무를 정리하고 수풀을 정리해서 좀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결성읍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곽의 축조 시기와 길이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고증과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성읍성의 기록은 학자 연구 기관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성 정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초 자료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빠른 복원보다는 느리더라도 사실에 근접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현재 도지정 기념물인 결성읍성이 국가지념물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결성읍성 관리 주체인 홍성군은 문화재에서 빠져있는 유실된 성곽 구간을 문화재로 지정해 성곽 전체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성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읍성 전체를 문화 탐방로로 가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결성읍성 동문지 복원은 현재 시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경에 발굴 조사를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발굴 조사를 완료한 후에 2020년까지 동문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문 주변 탐방로 조성은 2021년 이후 추진하여 결성읍성이 홍성군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된 문화재 결성읍성,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에서도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고발과 경고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홍성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인 A씨가 최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됐습니다. 조합장 임기 만료인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예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 되는 분들이 욕심이 앞서서 조합원들 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었고. 현재 충남도 내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불법 사례는 모두 7건. 현금과 선물 등 금품을 건네거나 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검찰 고발 조치 외에도 각 지역 선관위에선 총 9건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선 2015년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때는 충남, 대전, 세종 지역에서 금품 수수와 흑색 선전, 불법 선전 등의 혐의로 선거사범 137명이 입건된 바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제한적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8일부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후보자 가족이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 후보자 단독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보니 유권자 수가 적고 조합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금품을 주고받는 불법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공직 선거 같은 경우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일반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방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 벽보, 선거 공보, 그다음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렇게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방문하면서 자기 지지 호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충남에서도 불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정선거, 혼탁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선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앞으로의 선거 주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300여 개 조합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충남은 156곳으로 조합원 수 30만 명 규모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당진 16곳, 서산 14곳, 태안 10곳, 홍성 14곳, 예산 9곳, 청양 5곳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주관하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동시에 치러집니다. 공직선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선거인 명부는 각 조합에서 하고요. 후보자 등록이나 투표, 개표 관리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분야나 개도홍보 분야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 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28일부터는 후보자 본인의 안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각 후보의 경력과 공약 사항이 담긴 공보물과 투표 안내물이 5일까지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4년의 임기 동안 조합의 경영과 인사, 채용 등을 맡게 됩니다.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조합장 선거가 금품 선거나 돈 선거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했을 때는 조합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며 이 선거가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전국 투표율은 80.2%, 충남은 80.6%로 평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방선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방 기자, 겨울 철새가 북상을 시작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겨울이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겨울 철새의 북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상을 하다 보니 겨울 철새 먹이 활동도 활발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밭, 인가 등으로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충남도는 온도 변화와 철새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해 보다 세밀하게 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13일 전국 일제의 소독의 날을 시작으로 AI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은 물론 삽교호와 금강호, 예당저수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역 당국이 철새 북상 시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뭔가요? 네, 철새 북상 시기에 실제로 AI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2월과 3월 사이 AI가 3건이 발생했는데요. 또 2017년에도 충남에서 진정세를 보이던 AI가 철새 북상 시기에 또다시 재확산된 바 있습니다. 북상 중인 철새의 분변이 감염 원인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예, 뭐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가들은 출입하는 것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다가오면서 또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보름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충남도는 소독 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가금농가 대보름 행사 참여 자제를 당부하고 대보름 전후 3일간 집중소독, 취향동가 생석회 추가 도포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실제 행사를 취소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보름 행사를 아예 취소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홍성군은 오는 18일 홍주읍성 일원에서 예정됐던 민속 앞마당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구제역이 잠잠한 상황이지만 대보름 행사 때 인파가 몰리면서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 밖에 논산문화원에서도 민속 앞마당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예, AI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당분간 농가 출입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에서는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황상현 충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특별법 시행으로 충남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예보를 기준으로 선제적 대응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 5월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를 기준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8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 금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 기준이 일원화됩니다. 비상저감 조치 하루 전 공공부분의 예비 저감 조치가 도입되며 행안부와 산자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별 임무가 별도 규정되어 범정부적 조치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네. 발령 지역에는 재난 문자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전파되며 필요시 학교, 유치원 등 수업 단축이나 휴교 등이 권고됩니다. 또한 기존 행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비상저감 조치가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운영되게 됩니다. 예. 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포함되는 사업 제한과 조치 내용 등 좀 자세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도내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시설 12기의 상한 제약이 실시되어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석유 정제업 등 민간 부분의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운영 시간과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최적 가동 등을 시행하고 도내 총 130여 개의 일종 대기 배출 업소에게는 비상저감 조치 참여가 권고되게 됩니다. 또한 도내 997개소의 민간 부분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운영시간 조정 등이 시행되게 됩니다. 예. 또 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좀 어떨 때 발령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감 조치 발령 기준과 단계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네. 비상저감 조치는 크게 예비저감 조치와 비상저감 조치로 구분되고 17시를 기준으로 발령하고 다음 날 06시를 기준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네. 예비저감 조치는 PM2.5 농도 50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분석하여 2일 후 비상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분 중심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PM2.5 농도 50마이크로그램이 초과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당일 실증 농도와 상관없이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발령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특별법 외에도 우리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까요? 네네, 우리 충남도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2015년 기준으로 총 27만 9천 톤이며 전국 발생량의 13.2%로 전국 2위 수준입니다. 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 충청남도 대기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8대 전략 43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공 부분 2,165억 원과 민간 부분 3조 1,16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98,571톤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중국 강소성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와 섬서성과의 환경교류가 추진될 계획이며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최근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 부분이 선제적으로 저감하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확고하고 속도감 있는 체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위한 상시 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구 유출로 인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된 폐교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유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폐교. 둘러봤을 땐 관리가 잘 된 듯하지만 곳곳에 깨진 유리창과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문에 잠금 장치를 했지만 그 사이로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방치된 폐교는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 탈선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이나 방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옆으로 보면 개도 버리고 가고. 개를 버리고 가요? 네. 활용할 수 없는 개도 버리고 가고 생활 쓰레기도 심지어는 버리고 가고. 이 폐교가 주민을 위한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군청이 국가가 지원해서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상황,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줬으면, 활용 방안을 찾아줬으면 굉장히 모교 출신이고 지역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폐교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흉물이 아닌 지역의 자산이 되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지난해 충남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보급량은 정부 목표치보다 72% 초과했으며 태양광 시설만 2기가와트 이상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과 풍력, 수력, 바이오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과 전북에 신규 설비의 33%가 집중됐고 충남은 12.3%, 강원과 경북 순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가 계속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 지역 농가와 관련이 있는 충남도 내 역학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구제역 확진 농가를 들렀던 축산 차량이 관내를 방문한 탓에 잠복기가 끝나는 14일까지 차량과 가축, 분뇨 등을 옮기지 못하도록 56개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예찰 결과 구제역 의심 증세 등 특이사항이 없어 해제 조치했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14곳의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과 안성과 평택에 거주하는 축산농장 등 취약농가 150가구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15일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지역 채널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중 보도 3편, 정규 2편, 특집 2편 등 총 7편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보도 분야에서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CJ헬로 경남방송의 뉴스 리포트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지역 채널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방침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올해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여성독립운동가 김란사 선생의 일대기가 창작 음악극으로 재탄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무대 위에 선 유관순 열사와 스승 김란사, 독립을 향한 절절한 심정을 쏟아냅니다. 음악극은 10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자 인천에 뿌리를 뒀던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의 삶을 재구성한 음악극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역사적 인물의 생애에 주목하기 위해 주인공 김란사 역을 맡은 배우만 5명입니다. 가슴 뜨거웠고 또 행복했습니다.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립예술단이 12년 만에 선보이는 창작 공연. 인천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시대 상황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거치면서 준비 기간만 1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세상에 있는 현재 우리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인천에서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그늘에 가려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작품. 3.1절인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무대 위에서 되살아나 시민들의 심금을 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올해부터 당진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가 모두 지원됩니다. 당진시의회는 당진 지역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가결돼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지역 고등학생들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부모의 직장 등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군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출하 시기에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한 개 품목에 한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협을 통해 출하하거나 도매시장에 개별로 출하하는 농가 또는 농산물 가공 원료를 농업법인 등에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입니다. 희망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방울토마토는 이달 28일까지, 감자는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15일 유치원과 초등, 중등 신규교사 59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 유치원 교사 30명과 초등교사 162명, 중고등교사 376명이 교단에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선발 시험 성적과 근무 희망지를 고려해 신규 교사를 배정했으며 앞으로 교사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 현장의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올해 수산 사업에 265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은 어촌 기반 조성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45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25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군은 고부가 가치 양식어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두리 시설 현대화, 어장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연안 바다 목장 조성,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은 각종 수산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임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산림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 등으로 모두 456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내년도 산림 분야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19개 사업입니다. 홍성군이 출산 지원과 아이 양육 정책에 모두 38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은 우선 만 5세까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가정보육수당 140억 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과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합니다. 충남도 신입행정부지사에 김용찬 전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이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부지사는 논산 출신으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마친 남궁영 전 행정부지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서산시 자원해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6명과 함께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최종 결정에 앞서 다른 지역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찬성 측에서 추천한 마포 자원해수시설과 반대 측에서 추천한 양천 자원해수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87대를 보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예산군의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최대 1,700만 원으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산소방서가 산모 출산을 도운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6시쯤 양수가 터진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서 대원들이 출동해보니 양수가 터진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출산 징후가 나타나 소방대원들이 분만 유도를 시작해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관련 발언을 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5.18을 부정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곳에 따라 새벽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낮부터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아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산이 영하 6도, 청양이 영하 5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이 영하 1도로 가장 낮겠고 당진과 예산이 1도, 청양이 2도, 홍성과 태안이 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구름 많고 아침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는 만큼 빨래는 실내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장시간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5에서 3m, 서해 남부는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